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충격에 미국 증시는 물론 아시아 증시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상호관세에 글로벌 무역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환율 또한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충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여파가 계속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관세에 또다시 50% 추가 관세를 언급하면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충격 더 이어지려나요? 네, 여태까지 상호 관세가 이제 어떤 식으로 부과될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이 있죠. 4월 1일 날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34%에서 추가적으로 50%까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그 상호 관세와 상호 관세를 주요 교육국과 이제 협상하면서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세의 또 다른 국면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여태까지 관세의 부과가 상품에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34%에서 50%에서 84%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이 사인했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또 보복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중국이 상품에서 서비스, 미국의 서비스에 대한 또 관세나 아니면 제재를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 관세로 시작된 통상 마찰의 그 또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지금 조정 장세에서 약세 장으로 들어간 뭐 미국의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가 2,300이 깨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전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이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6월까지 상호관세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좀 5월 달까지는 적어도 5월 달까지는 이러한 어떤 강도 높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또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중국은 104%의 관세를 맞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양국 교역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상 이제 중단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뭐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어떤 한 경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10%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뭐라 그럴까 중국의 수출이 약 한 4% 준다고 그래요. 근데 100%니까 40% 이상 줄게 되는 거겠죠? 104%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상당히 많이 줄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2분기와 3분기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고 연간도 약 한 작년 대비 올해 수출 증가율이 5% 내외의 감소를 보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좀 반영을 해서 최근에 그 주요 IB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 후반에서 4% 중반으로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미중의 관세 정쟁이 격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5년 내 최대 증가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1480.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한때 1487.5까지 올라왔거든요. 또 엔구 현상도 덩달아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저리스크 통화인 엔화로 몰리게 되는 건지 또 미중 관세 전쟁이 더 지속이 된다면 주요국 환율은 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제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달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 전망인데요. 현재로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관세나 아니면 그동안의 높은 정책 금리로 인해서 점점 둔화될 거로 예상하는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요인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낮추겠죠. 그렇다고 보면 달러는 기저적으로 앞으로 갈수록 약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유로화와 엔화는 강세가 되겠죠. 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어떤 변화가 미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아니면 관세라는 것이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회피 성향을 높여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화는 위험 통화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위험도가 금융시장에서 높아지면 약세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당초 전망으로는 달러 원 환율 레벨 자체가 올해 말이 되면 1,400원 밑으로 내려갈 거로 봤는데 지금의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충격과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 시점이 좀 늦춰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의 하락 속도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달러화는 약세가 될 것이고 유로화는 달러에 대해서 강세, 엔화도 달러에 대해서 강세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 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의 레벨을 보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달러 위안 환율이에요. 네. 위안화가 지금 7.3까지 올라갔어요. 7.2 정도 있다가 7.3까지 올라갔는데 보통 뭐라 그럴까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올릴 때마다 달러 위안화 환율이 0.1%씩인가? 이렇게 1%씩 올라간다 그래요. 1%씩. 네. 그러면 만약에 100% 올린다 그러면은 엄청 올라가겠죠. 달러 위안 환율이 뭐 7.3에서 8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인민은행이 환율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면 또 다른 통상 압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여태까지 작년부터 달러 위안화 환율을 7.3에 계속 유지시키려는 어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안화에 대한 신뢰성의 이슈도 있고 그래서 7.3 위로 올라가는 거를 좀 막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104%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중국 경기 수출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달러 위안화 환율의 상단을 한 7.5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엔, 그리고 원, 그리고 위안화까지 한번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관세 정책 속에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안전 자산인 금까지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금을 팔아서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팔아가지고 지금 손해 난 거나 아니면 마진콜을 메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치 펀드들이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한 부분이 많았는데 요즘 모든 시장이 지금 다 하락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거금 부족이 생기고 그걸 갚아야 되는, 메워야 되는 마진콜 상황이라서 가장 이제 좋았던 금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보통 투자자들이 지금과 같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현금 보유를 위해서 금을 좀 파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다음으로 환율 전쟁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관세 부과가 달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포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미국의 달러 가치 조정을 시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마라라고 협의다 이렇게 돼서 마라라고는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 가지고 있는 리조트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요국을 불러다가 지금 달러 너무 강하니까 달러 좀 약하게 하고 당신들 통화 좀 강하게 해라.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문도 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한 미란이라는 정책 보좌관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플라자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유럽과 뭐 일본 해가지고 주요 미국과의 교역국 동맹국들이 모여서 비슷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러한 달러 약세를 유발하게 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네. 외환 보유액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거래도 굉장히 많고 또 최대 무역 흑자국이기도 하고. 근데 이 중국이 이러한 협의에 순순히 응하겠느냐 이런 데는 좀 약간 비관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달러 약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국 통화를 강하게 할 때 뭐 여러 가지 안보라든지 아니면 뭐 통화 수합을 통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설득력도 지금은 크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관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한편 10월 10일에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시장 전망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상치를 웃도는 상승률이 발표가 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월 대비로는 제일 낮아질 것 같고요. 0.1% 헤드라인 기준으로.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월 달보다 물가 좀 낮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좀 물가에 대한 불안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마도 3월 달 물가가 올해 중에서 제일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런 관세 부분이 물가에 전이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좀 높아질 부분이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높아지면 물가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에 미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충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